여러분, 의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돈 잘 버는 직업? 뭐 이런 거 생각하시겠죠? 맞아요. 근데요, 그 의사가 자기 병원을 차리는 순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이 된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성공 신화 뒤에 뭐가 있는지 그 진짜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원만 열면 무조건 성공한다, 부자 된다, 이런 생각 어떠세요? 진짜 그럴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의사가 개원하면 성공은 뭐 따놓은 당상이지 하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이 믿음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신화의 껍질을 벗기고 진짜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개원하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 그건 바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입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포화 상태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약 1만 5천.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대표 편의점들 있죠? 그 매장 수를 다 합치면 대략 이 정도가 나와요. 길 가다 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편의점은 이제 레드오션이다, 포화 상태다 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국에 있는 치과 병원 수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무려 1만 8천 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의료시장 경쟁이 얼마나 살벌한지 감이 오시죠? 근데 경쟁이 심해서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섣부른 판단이에요. 물론 경쟁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실패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아주 치명적인 사업적인 실수들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실수들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위치를 잘못 잡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덜컥 개원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요즘엔 온라인 후기 하나 잘못 달리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럼 평판 관리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병원만의 컨셉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창업 비용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 모든 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진로 잘하는 최고의 의사가 사업도 잘하는 최고의 CEO는 아니라는 사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병원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병원 비즈니스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진료, 감기 치료 같은 거요. 다른 하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 피부 미용 시술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게 비유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분식집이랑 특별한 날 큰맘 먹고 가는 고급 레스토랑의 차이 같은 거예요. 분식집은 당연히 사람들 많이 사는 주거 지역에 있어야 하고 고급 레스토랑은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업 중심지에 있어야겠죠. 타겟 고객도 가격도 마케팅 방식도 아예 다른 게임인 겁니다. 바로 이 컨설턴트의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급여로 갈 거냐 비급여로 갈 거냐 이 모델을 정하는 게 개원하는 의사가 내려야 할 결정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전략을 가지고 실제 필드로 나가봐야겠죠? 바로 어디에 병원을 열 것인가, 즉 나의 전쟁터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흔한 함정들이 있어요. 그걸 피하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특히 처음 개원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선임대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교묘한 부동산 수법이에요. 건물주나 시행사가 우리 건물에 유명한 병원이 들어오기로 계약했어요 하고 가짜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저 건물 괜찮나 보다 하고 다른 가게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걸 노려서 건물의 가치를 확 뻥튀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원을 준비하는데 누가 와서 몇 년간 월세 공짜로 해드릴게요. 인테리어 비용 몇 억 그냥 지원해드립니다. 이런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한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을 미끼로 써서 건물 전체의 가치를 올리려는 선임대 함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적인 함정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게 지금 의료시장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당장 2035년이면 국민 평균 나이가 50세를 넘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와요. 이건 그냥 다들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의료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소아과보다는 노인병 전문의를 더 많이 찾게 될 거고 아기 낳는 것보다 요양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특정 진료과에는 정말 직격탄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산부인과죠. 아이를 점점 안 낳으니까 분만만으로는 병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산부인과들이 여성 미용 시술이나 건강검진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경쟁은 갈수록 살벌해지고 사회는 점점 더 늙어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과연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단순히 의사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